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8일부터 지금 10일가량 약세 하락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힘을 못 내고 있다,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지 이거 하나만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차트에서 하락을 정의하는 거, 이건 하락이야, 단기 하락이다, 장기 하락이다, 이런 부분을 정의하는 건 그냥 차트 모양새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추세선을 그어서도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저의 경우처럼 이평선을 표시해서 그게 7일선 25일선이던 아니면 5일선 21일선이던 이렇게 이평선을 표시해서 보면 모든 관점들이 단기든 장기든 하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정의되는 건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단기선이 올라갈 때 회복해서 중기선 위로 올라설 때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구간들은 이지선다를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락의 경우에는 더블 탑근점까지 제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분석에 의하면 3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ETF 유출량, 유입량으로 인해서 추세 반전될 때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락할 때 ETF가 유출되는 물량을 봤는데 거기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은 유입으로 전환됐을 때더라. 이런 부분을 읽고 나면은 사실 이지선다 개념이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을 짧게 정리해보면 50K로부터 100K까지 올라갈 때 그 상승 초반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될 때 그때도 ETF 흐름이 유입으로 전환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셈버 12월이죠. 12월 달 전체, 그러니까 18일 전까지는 모두 다 플러스예요. 유입만 계속되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유출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하락 구간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유출이 시작될 때 추세가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로써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거시경제 증시 차트가 요즘 안 좋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파월이 어떤 말을 했으니까 당분간은 좀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들보다 그냥 ETF만 보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7일이죠. 오늘자에 발표된 어제 데이터 유입량에서 양해값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지표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양해값이 기록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한마디로 지금 순간부터 반전의 기회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지난 5월에도 그랬었고 6월에도 그랬었고요, 8월에도 그랬었듯이 유출이 기록되면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 유입되면서 그 하락을 멈췄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유입이 약간 페이크가 됐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ETF 흐름에서 양해값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기록되는 게 양해값으로 좀 길게 기록될 때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번 나오다 한 번 나오고 유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입이 주도적으로 벌어질 때 확률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추세적으로나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ETF 데이터가 양해값을 기록하다가 한 달 전체를 양해값으로 기록하다가 유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데이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주까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락은 사실상 멈췄다, 단기 하락 5일 만에 멈췄다라고 가정해도 좋고요. 다만 운없게도 유입이 아니라 갑자기 유출이 되고 또 이런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ETF 흐름이 주도적으로 유입이 되기 전까지 좀 기다렸다가 상승을 정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ETF 흐름이 그냥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안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나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결국엔 ETF 흐름으로서 승부를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속 유입의 유무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제인 이더 상승, 이더 강세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알트코인 불장이 결정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트 불장이 1월에 나오냐, 2월에 나오냐, 6월에 나오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정말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긴 것도 싫고 정말 짧게 촬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ETF 흐름에서 축적이 급하게, 그러니까 축적 기간이 쌓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1번과 2번이 진행됐었고요. 1번과 2번 사이에 약세장 같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쉬어가는 구간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 구간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이미 6개월에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구간 다음에는 6개월, 7개월 뒤인 올해 여름쯤에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패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2개가 나오고 3번째를 읽는다면은 뭐 저도 별말 없을 텐데 하나밖에 없어서 뭐 이를 이용해서 좀 추정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6개월에서 7개월보다는 좀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왜 짧냐, 뭐 어떤 식으로 좀 근거가 있냐 이런 미사여구는 안 붙일 생각이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짧게 약세 구간이 조금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길다면 뭐 봄이 되겠죠. 정말 길다면 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23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 사람들은 이 시장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시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상승, 횡보 똑같죠. 예, 다 똑같이 일어나요.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다음 시기에는 뭐를 해야 될까? 뭐 이 구간에 팔아서 저점을 노려야 된다, 뭐 그런 걸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악재 체크하고 호재 체크하고 여기서 뭐 뉴스를 어떤 걸 체크하고 거시경제 어떻고 이제 금리를 읽어봤을 때 다음 시작은 암울할 것 같으니까 뭐 어떻고 환율 어떻고 머리 아픕니다. 그냥 저는 입 닫고 잠이나 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예상하거나 뭐 분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누가 5만에서 10만을 갈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리플이 어떻게 3선을까지 갈 생각을 했겠어요.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상승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입 닫고 그냥 잠수 타고 기다리면서 어떤 시장을 기다려야 되냐? 어차피 이 다음 시장, 이 다음 챕터는 도미넌스 하락장이에요.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초기 23년도 1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년 동안 도미넌스가 하락한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뭐 비트 올라가고 알트 올라가는 시장을 경험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하락하고 하락 추세를 밟고 떨어지게 된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장과 다른 시장이 나오게 될 거고요. 미친 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모두가 이 시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1월과 12월 달에 이미 흔들렸습니다. 뭐 상승 추세로 따지면 상승이 흔들린다. 마지막 포인트에서 흔들리는 구간과 같을 겁니다. 그럼 이 다음은 뭐냐? 미친 듯이 올라가냐?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변수는 올려쳤다가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즉 결론이 똑같다는 거죠. 그냥 내려가거나 아니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내려가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도미넌스 하락하는 이 시장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입 닫고 잠이나 잘지언정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짧게나마 올라가는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는 부분이 결론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길게 찍지 않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